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내일 모레 드디어 BMW iX xDrive 50 차량을 드디어 만나보러 갑니다. iX xDrive 50, 이 어떤 차량일까요? 사람들이 화난 돼지 뉴트리아다, 최악의 디자인이다 라고들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미 뇌이징이 돼버렸고, 많은 미디어 분들께서 이미 스펙이나 출시 계획, 전반적인 전기차에 대한 요소들은 하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셔서 저는 만나보기 전에 전기차를 세대나 굴리는 입장에서 BMW의 iX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가볍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BMW의 iX가 전기차로서 왜 기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전기 준대형 사이즈의 SUV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테슬라의 모델 X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이트론 555 콰트로가 있죠. 그리고 없어요. 쓸만한 이 정도 사이즈의 준대형 패밀리 전기 SUV가 없다는 뜻입니다. SUV의 명가가 어디일까요? 개인적으로는 BMW라고 생각을 합니다. Q8, GLE, 우루스, 투아렉, 카이엔 등등 매우 좋은 SUV들이 있지만 저는 단언컨대 X5가 가장 가성비와 고급감과 여러 만족감을 모두 나타내주는 SUV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나마 X5 452가 가장 마음에 들고 승차감도 좋고 펑과 순수 전기차로서의 느낌을 잠깐이나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BMW의 PHEV 차량이었지만, 제가 iX를 기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SUV 명가인 BMW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X5급의 준대형 순수 전기차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X3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량인 iX3는 이름이 이해가 되는데 왜 iX는 iX5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iX로 통칭했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iX5, iX6처럼 여러 상품을 넣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심지어 같이 출시하는 i4 M50, i4 같은 차량들도 뒤에 4를 넣어서 4 시리즈의 전동화 버전이라는 의미 부여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iX는 순수 SUV 전기차 플랫폼이라 이렇게 불린 걸까요? 이 부분은 BMW 상품 기획팀의 실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i3나 i8 로드스터를 만들 때 너무 시대를 앞서나가 큰 판매량으로 이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럼 아무리 많이 다뤘다고 하더라도 대충 스펙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X5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한 차량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말입니다. 내 식구가 여유롭게 탈 수 있으면서 많은 짐도 적당하게 적재할 수 있고, 적당한 고급감과 하차감을 느낄 수도 있으면서도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스포티한 주행성까지 잡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대감이고 아직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량의 순수 전기차 버전의 BMW SUV, SAV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또 다른 특별한 몇 가지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X5보다 아주 살짝 넓고 아주 살짝 길고 또 아주 살짝 낮습니다. X5가 4920mm에 1905mm에 1745mm를 갖고 있는 차량인데 휠베이스는 2975mm거든요. 2190k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iX는 4953mm, 한 3cm 길죠. 그리고 1967mm의 폭, 6cm 정도 넓고요. 1696mm, 6cm 정도 낮습니다. 휠베이스는 3000mm로 아이오닉 5와 같네요. 근데 2575kg으로 꽤나 무거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모델 X는 5036 길이에 1999의 너비, 그리고 1684의 높이, 휠베이스는 1965로 2352k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아이오닉 5와 같고요. 테슬라 모델 X보다 살짝 짧고 폭도 살짝 좁고 아주 살짝 높습니다. 이게 참 비슷비슷해요, 크기들이. 공차 중량은 2575kg으로 오히려 더 작은 이트론 스포트백보다 100kg 정도 적게 나갑니다. 다만 BMW 내연기관인 SUV의 X5나 X6에 비해서는 한 450kg 정도 더 무겁네요. 그리고 가장 큰 라이벌인 2352kg의 테슬라의 모델 X보다도 200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이 부분을 참 어떻게 공략했을런지 매우 기대가 되기도 걱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27540R 22인치의 엄청난 크기의 휠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다행히 앞뒤 타이어 규격이 같아서 타이어를 바꾸는데 골치 썩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규격은 같지만 겁나 비싸고 크고 고성능의 타이어라서 타이어 교체 비용과 특히 겨울철 윈터 타이어의 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배터리는 xDrive 50 기준 111.5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고, 가용 배터리량은 총 105kWh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총량과
가용량이 정확하게 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모델 X 롱레인지 배터리가 실제로는 95kWh의 배터리에 가용 배터리량은 90kWh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역시 오피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죠. 참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kW급의 급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대기아, 제네시스, 폭스바겐 그룹의 리마츠 그룹 산하의 이 GMP 플랫폼보다는 조금 빠르지는 않지만 충분히 빠른 급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333마력대의 X드라이브 40은 아예 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그냥 배제하고 울트라디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해 바랍니다. 저는 지금 iX, X드라이브 50과 나중에 출시할 iX M60의 차량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iX X드라이브 50의 최고 출력은 523마력에 78토크, 제로백은 4.6초인데요. 모델 X보다는 살짝 아쉽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트론 스포트백이나 이트론 이런 차량들보다는 좀 제로백이 또 좀 빠르네요. 전기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최초의 전기 X드라이브입니다. 제로백은 4.6초지만 안전 최고 속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200km까지 한정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타라는 차량인지는 너무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편하게 안락하게 빠르게 타기는 하지만 너무 초고속 영역으로는 가지는 못하게 이렇게 불가능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타라는 것이겠죠. SUV를 표방한 그랜드 투어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회 주행거리는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 447km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타고 다니는 보통 고창 챌린지 컨디션 기준 550에서 580km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600km를 오버해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테슬라 대비 얼만큼의 구동 배분, 쿠벡터링 기술 등을 넣었는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에어 서스펜션과 뒷바퀴 후륜 조향,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을 접목시켜서 이 큰 차량의 움직임을 얼마나 최대한 날렵하고 회전 반경을 적게 하면서도 좋은 승차감과 스포티한 승차감까지 전부 잡을 거라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세대 X5나 X6 M50i급의 승차감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iDrive 8세대 시스템이나 BMW의 ADAS는 그다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많은 리뷰들을 보아하니까 딱 현재 BMW 현세대 기술에서 그다지 소프트웨어적 완성도를 테슬라만큼 높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차량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본빵, 승차감과 안락함, 이동 시의 편안함과 펀드라이빙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소프트웨어와 오토파일럿에 거의 몰빵하고 있는 테슬라와는 또 다른 기계적 특성과 전기 차량의 펀드라이빙 결합이라는 방향성일 것 같다는 생각에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BMW iX에서는 BMW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전부 다 때려 박은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창문으로 비추게 하는 부분이라든지요,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같은 후륜 조향 기능을 전기차에는 벤츠 EQS와 BMW iX가 유일하게 들어간 것 같네요. 파노라믹 루프에 전자식으로 스크린이 만들어지는 글래스 루프라든지 엄청난 크기의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계기판과 센터 페시샤 쪽에 메인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놓는 것도 매우 디자인적으로 좋은 부분이고요. 정말 미니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인테리어와 기대되는 착석감을 보여줄 것 같은 시트는 저로 하여금 엄청 기대를 부풀게 합니다. 대신 기대하던 부분과는 다르게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용거리와 충전속도 등은 평타 이상은 칠 것 같지만 이렇게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사이즈는 오히려 X5보다 조금 적게 들어갔고, 전면에 있는 커다란 후드는 프렁크를 갖고 있지 않아 충분한 적재 용량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iX급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면 프렁크와 뒷 트렁크에 큰 적재 공간을 제대로 갖춰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도록 기대했는데, 애초에 모든 동력 계통을 앞쪽에 넣어놓고 후드를 열지조차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뒤쪽에는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모델 Y나 모델 X처럼 굉장히 깊은 트렁크 지하실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가족차라고 할 수 있는 iX의 뒷좌석 공간에 리클라이닝도 안 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내연기관에서 X3나 X4에서도 가능했었던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X5나 X6에서도 안 돼서 이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iX에서조차 뒷좌석 리클라이닝을 불가능하게 설계했다는 부분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거는 뒤쪽에 있는 브라켓 부분을 개조해서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리클라이닝 안 되면 풀 플랫으로 평탄화라도 가능하게 하든가 라고 했을 때, 폴딩을 해놓았을 때 또 풀 플랫이 안 되더라고요. 역시나 불편하게 X5 정도로 세워진다는 것이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 아쉽더라고요. 그렇다고 V12이 되나 오토파일럿만큼의
다음에 ADAS를 기대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차량들 전부 다 하나씩은 큰 장점등이 있는 반면에 그 단점들이 하나씩 있어서 이 큰 장점들이 다 합쳐진 하나의 차량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테슬라는 적재 공간,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등이 가장 큰 무기고요. 현대기아, 제네시스 차량들은 V12과 적당한 차량 완성도 그리고 또 적당한 승차감 등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BMW iX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급감과 승차감 그리고 나름대로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들어 놓았기에 이 부분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머지에 특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iX만의 8세대 iDrive는 진짜 많이 실망스러운 수준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던데,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11월 23일날 직접 보고 직접 타보고 어떤 느낌을 주는 차량일런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11월 23일 이후에 BMW iX 리뷰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특화 유튜버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